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시작 첫날인 오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행사 시작 7분 만에 1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 역직구 물량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 생명보험업계 M&A가 줄을 이으면서 중위권 보험사들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4구의 재건축 가격이 떨어지는 등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강북 3구는 반사 이익으로 매매 가격 상승세가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떨어진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수출 부진으로 4분기 성장률이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1257조 원을 넘어선 가계신용잔액은 급증세를 지속해 현재는 13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더해 최근 열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기준금리 동결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 9일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5.4% 폭락했고 코스피도 2.25%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 전체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는 다음 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선거 유세 기간 중 연준의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안으로는 가계부채, 밖으로는 트럼프 후보 당선이라는 두 개의 태풍 사이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행사가 개시된 지 7분 만에 1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직구족들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직구 정보를 챙기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 행사를 시작한 지 단 52초 만에 10억 위안, 한국 돈으로 1,69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액 10억 위안 돌파는 작년보다 20조 앞당겨진 겁니다. 7분이 지나자 알리바바의 매출액은 1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본래 광군제는 독신의 날을 뜻하는 기념일인데 이날에 맞춰 알리바바가 2009년부터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쇼핑 축제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광군제 시즌을 맞아 중국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한국 화장품과 의류, 식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를 합쳐 한국 상품의 역직구 물량, 즉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 온라인 구매가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 약 50만 건의 상품이 배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배송 기간은 3일이 단축되어서 5일 내에 중국 소비자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최대 쇼핑기관 광군제의 눈을 국내 직구족들도 중국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사느라 바빠졌습니다. 저렴한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광군제 혜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월 11일 하루 동안 저희 몰에서만 약 4만에서 5만 건의 주문이 예상되고 물리적으로는 대량 주문건의 출고가 적어도 2, 3일 내에는 모두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쇼핑 축제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쇼핑을 즐기는 직구족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미래에셋 생명이 PCA 생명을 인수하면서 생명보험업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생보업계의 인수합병 매물이 줄지어 있어 중위권 보험사들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 생명은 어제 PCA 생명의 지분 전략을 1,700억 원에 취득하는 주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A로 미래에셋 생명의 총 자산은 33조 원을 넘어 31조 원의 ING 생명을 제치고 생보업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생보업계 자산 1위는 총자산 241조 원 규모의 삼성생명이고 이어 한화, 교보, NH농협생명이 굳건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상위권에는 ING생명과 미래에셋, 신한, 동양, 흥국생명 순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상위권은 변동이 없지만 중상위권 보험사의 경우 이번 미래에셋 생명에서 보듯 M&A 결과에 따라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생보업계에는 M&A 매물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동양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은 올해 알리안츠생명 인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마무리하고 동양생명과 합병할 경우 동양생명은 총자산 42조 원으로 단숨에 생보업계 8위에서 5위로 뛰어오릅니다. 이 밖에 ING생명과 KDB생명도 매물로 나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NG생명의 매각 결과에 따라 또다시 업계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형 보험사의 M&A가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저금리에다 새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될 경우 보험사들이 추가로 자본 확충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생보사들의 몸값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NG생명의 매각 협상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석 달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에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7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제품에 주는 CES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가전 경쟁력을 증명해 보인 건데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ES 혁신상을 휩쓸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7을 앞두고 28개 부문에 걸쳐 CES 혁신상 수상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CES 혁신상은 매년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전자제품에 주는 상입니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7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CES 혁신상 35개를, LG전자가 21개를 거머쥐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TV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최고 혁신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출시할 TV 신제품으로 최고 혁신상에 낙점되면서 TV 부문에서 6년 연속 최고 혁신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LG 시그니처 올레드 TV는 2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받게 돼 글로벌 인류 품질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비롯해 생활가전, 모바일, 반도체, PC, 오디오, 친환경 등 7개 부문에서도 CES 혁신상 수상 제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LG전자는 TV와 더불어 생활가전, 스마트폰, IT, AV 등 11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에 뽑혔습니다. 삼성과 LG는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7에서 CES 혁신상 수상 제품들을 세계 각지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강남 3구와 강동을 일컫는 강남 4구 부동산 시장 과열을 정조준한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도 호가가 하락하는 등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여파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규제 여파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 중개업소에 등록된 매물을 살펴보면 그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송파구 잠실조공 5단지 76제곱미터형은 최근 14억 6천만 원의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만 해도 15억 3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던 매물인데요. 이렇듯 급매물을 제외하더라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리면서 현재 15억 원 선의 매도 호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얼어붙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치동, 개포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매도 호가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매수 문의조차 자취를 감추면서 강남 4구의 재건축 거래시장 관망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주변 아파트 값에도 악영향이 미쳤나요? 네, 아무래도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4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은 그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7일 기준 서초구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고 강남구도 0.02% 떨어졌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 역시 각각 0.01% 하락했는데요. 강남 4구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하락한 겁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33주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11%로 전주 대비 0.04%포인트 줄었는데요. 강남 4구 아파트값의 하락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강남 4구는 얼어붙고 있는데 반면에 이 강북 3구의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강남 4구가 주춤한 사이 강북 3구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실제 규제가 발표된 이후 규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온도차가 뚜렷한 건데요. 대책 발표 후 강남 4구의 주간 매매 가격이 하락한 것과 달리 강북권의 마포구와 성북구는 상승세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마포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금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지역으로 갭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갭 투자는 전세금이 높은 지역에서 자본금을 적게 들이고 아파트를 사들인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입니다. 실제 2014년 입주한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59제곱미터형은 지난달 말 호가 시세가 6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현재는 7억 1천만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 시세 상승 여력을 염두에 둔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모양이라고 말했는데요. 올해 들어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은평 뉴타운 일대도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은평 녹번 북한산 푸르지오 전용 60제곱미터형 매매 가격은 지난달 말 5억 원 선이었는데 최근 5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그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권 재건축의 가격 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일부 수도권에서는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으로 신규 분양 시장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사이 수도권에서만 12개 단지가 분양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당초 분양 물량보다 6천여 가구나 감소한 겁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이달 초 조사에서는 35개 단지 24,64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표 후 분양 예정 물량을 살펴보니 23개 단지 18,453가구로 줄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은 철거를 100% 완료해야 일반 분양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규제 여파로 냉각되는 시장 분위기에 건설사들이 물량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재개발 단지 중에서는 11월 분양 계획을 아예 내년 이후로 늦춘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꿈의 숲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공덕 SK 리더스 뷰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아 9-1구역을 재건축하는 꿈의 숲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나 마포로 6구역을 재개발하는 공덕 SK 리버뷰는 철거가 완료되지 않아 분양 일정을 미룬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여파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 씨의 은행 대여 금고를 찾아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서울 소재 KB하나은행 지점에 있는 대여 금고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일부 회사의 운영 서류와 개인 귀중품, 입출금 전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대여금고 사용 경위와 다량의 보석류 취득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입출금 전표는 최 씨가 국정농단 과정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압수물을 분석해 최 씨의 사업 등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철도망 확충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검단 스마트시티 무산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애초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은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 세빛도시까지 7.2km 구간을 연장하고 정거장 2개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벽에 부딪히면서 결과적으로 1호선 검단 연장 사업도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7호선 청라 연장은 부평구청역을 종점으로 하는 7호선을 2020년까지 성남동까지 연장하고 이어 2024년 청라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 설계비 17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설계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의 1차 분석 결과 비용이 인천시의 예측치보다 많고 수요는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 수출이 11월 들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이 139억 1,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액은 7.9% 늘어난 131억 5,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지난 8월 20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9월과 10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달 1일에서 10일 품목별 수출액 증가률을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등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디램 가격과 유가 상승에 따라 반도체, 석유 제품 부문의 성적이 양호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단종 여파로 무선통신기기는 7.9% 줄었고 선박 역시 26.1% 감소했습니다. 국내 위스키 업계에 부는 저도 위스키 열풍의 영향으로 16년 동안 철옹성 같던 디아지오 윈저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토종 위스키 업체인 골든블루의 17년급 위스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가 지난달 뉴욕 1번지인 서울 강남구에서 41.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디아지오 코리아의 윈저 17년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남구는 단일구로는 전국에서 유흥업소 수가 가장 많고 객단가도 높아 위스키 업계에서는 상징성이 큰 지역입니다. 윈저가 이 지역에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위스키 업계에 불고 있는 저도 위스키 열풍의 영향으로 알코올 도수 36.5도인 골든블루 다이아몬드가 40도의 윈저 17년을 제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온과 잦은 비로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도 쌀 가격이 또 하락했습니다. 2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전국 기준 32,337원으로 지난달 25일보다 0.2% 하락했습니다. 80kg 기준으로 환산하면 129,348원으로 지난달에 이어 다시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올해 수확기에 내린 잦은 비와 이상 고온 등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년 동기 쌀값이 80kg 기준 15만 1,644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가격 폭락은 예년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지의 쌀값이 폭락하면서 직불금 지급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변동 직불금 예산안으로 잡은 9,777억 원은 산지 쌀값이 14만 원대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이대로라면 변동 직불금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우등형 고속버스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예매가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과 서울에서 광주 노선으로 이달 25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포브스 아시아가 아시아 가문 중 50대 9호를 선정한 결과 삼성가가 자산 296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가장 자산이 많은 가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가는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말인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동통신 3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기지국의 용량을 평소보다 2배가량 증설하고 KT는 이동형 차량 기지국 5대를, LG U+도 이동형 기지국을 2곳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100만 킬로와트급 국산 화력발전소인 신보령 화력 1호기가 첫 전기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신보령 화력 1호기는 종합 시운전을 거쳐 내년 6월 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수정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이번 주말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되는데요. 가급적 실내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부득이하다면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구름은 거의 없이 맑은데요. 내일까지도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조금씩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합니다. 서울은 한낮에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17도로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특별히 비 소식은 없겠지만 미세먼지에 주의해 주시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에 비가 오다 그치겠고 또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흐려져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5도, 대전 17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겠습니다. 영동지방은 종일 구름 많다가 저녁에 흐리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부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하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상으로는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다 개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 구름만 다소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